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제 당권 주자들이 물 위로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고요.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도전할 수 있다고. 누가 좋다 나쁘다 저희가 얘기할 거 있나요? 다 나와서 다 저는 나와라. 건강하게 뛰어서 건강하게 아하.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경원 의원님은요? 저는 아직 뭐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그렇죠. 있으신지? 그거는 뭐 아직 없는데 뭐 가정법을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상식적이고 좋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이 후져지고 정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세 분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최 의원께서는 그렇게 언급되는 분들이 다 지금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은 굴뚝같죠. 마음은 굴뚝같은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출사표를 못 던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 출사표는 안철수 의원은 던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네, 경청 투어를 다니고 또 해필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의 경청 투어 1호 방문지로 정한 것 서울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호 예. 방문지로 정해서 그렇게 간 것을 보면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이 사실 와해가 됐지 않습니까? 예. 와해가 됐는데 이번에 소원석 원내대표가 그래도 과반 이상을 획득한 거 보면 예. 친윤은 리더는 없지만 어쨌든 정서적 일체감이 있는 그룹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60, 70명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생각, 정서적 일체감을 갖고 있는 그 옛 친윤들이 예. 누구를 미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옛 친윤들은 지금 제가 볼 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별로 미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민다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간을 보는 거 보면 옛 친윤들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는 쉽사리 마음을 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대선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뭐 민주당 얘기 얼마 전에 했지만 정청래 의원처럼 너무 강하지 않을까. 스트롱맨이 나오면 사실 뭐 이거 너무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조금 예. 핸들링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의원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보기에 이거 예. 너무 무서운 그 영감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런 옛 친윤들은 안철수 의원이면 어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도 같이 했고 예.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선거운동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통성도 있고 정당성도 좀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행주자는 안철수 의원인 것 같은데 예. 후행으로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따라가기에는 지금 친윤들이 만약에 저렇게 결집을 해버리면 예. 조금 당원 표심에서는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서 지금은 어쨌든 선행주자는 안철수 현 의원이 조금 나가고 있고 그래 안철수 의원은 사실 성남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 수도권,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수청을 생각해도 안철수 의원은 표를 얻기에 좀 그 당원이 80%고 지금 일반 민심 20%로 지금 당 룰에는 당 대표를 그 선출하는 룰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도 조금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옛 친윤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운동을 좀 열심히 안 해서 당원들이 조금 마음이 상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서 되겠나. 그래서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조금 불리한 것 같고 그러나 모르죠. 한동훈 전 대표는 민심 20%에서 워낙 압도적인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당원에서 조금 더 선전한다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이라는 이런 조언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간을 아직도 보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영상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옛
예산 문제가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당 혁신 방안 지금 시기에 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오래된 도청이 좀 또 젊은 우리 또 위원장께서 오시니까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수 재건의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개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찾아. 원래대로라면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 만나고 또 오늘까지도 지사들 만나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달 말까지만 임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개혁안을 냈을 때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내대표 등이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자신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나와도 그렇게 매력적인 후보자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강원도지사도 만나면서 보폭을 좀 넓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좀 부족한 부분은 왠지 좀 무난해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은 얘기하고 있지만 개혁은 얘기하지만 무난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권을 잡았을 때 개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반면에 친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무난하니까 또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당대표 만들어 놓고 친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성이잖아요. 본인이 일단 뒤통수를 한번 치셨죠. 김문수라고 했다가 김덕수라고 했다가 김문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친윤들은 김문수 후보를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난해 보이는 분이 안철수 후보나 김용태 후보 같은데 친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뒤에서 어떤 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김용태 후보라든가 이런 무난한 후보들, 안철수 후보를 오히려 뒤에서 좀 밀어주면서 여론의 흐름을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지금 하단에 나온 얘기가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를 있다고 합니다. 당 쇄신의 개혁 의지가 없다면 전대 출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최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원내대표 경선으로 친윤 주류의 세력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당원들이나 일반 여론에서 당 좀 변해야 된다. 탄핵 이후에 대해서. 그런 의견, 그런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변화 속에 안정을 택하겠죠. 변화는 있지만 보수정당 특유의 안정도 희구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뭐 과거의 관행이었죠.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뽑았을 때는 이번에는 정말 확 변해봐라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너무 확 변해보라고 했다니만 조금 좌충우돌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하되 안정 속의 변화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번에 그 당대표가 돼도 사실 이게 뭐 사약을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사실 비관론이 더 팽배하거든요. 오늘 그 장관 인선을 한번 보십시오.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을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북지사하고 부산시장을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도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칫하면 거의 싹쓸이 가까운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는 사실 뭐 사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거는 구도기 때문에 이 정권 초반에 유리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압승 구도 이게 계속 간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 이거 단명 대표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빨리 출사표를 안 던지는 것도 막 이런 전략적인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흥행이 좀 저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당대표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올 텐데 어쨌든 안정 속의 변화 이것이 이번에
당대표 나오실 분들의 모토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속에서 변화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급격한 변화를 해봐야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변화를 갖고 나와서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를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보면은 곳곳에 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들이 좀 읽히기도 합니다.